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조기 종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했어야 됐는데, 제가 조기종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뭡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고 있는데, 권리 행사, 이렇게 사법 배웠죠. 사법에서 사법상 법 법률 행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법률 행위라는 것은 계약이죠. 쌍방의 계약이죠. 갑과 을의 쌍방이 계약을 하면은 그걸로서 법률 행위로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인 효력. 그래서 그렇게 하면 권리 문제가 생기죠. 권리 행사, 그 권리 의무,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신의에 조차 성실히 이행해야죠. 뭐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 버리고 어겨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믿고 있는데 그런 줄로 신이 믿고 있는데 그거의 성실이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신뢰하는 그런 줄로 신뢰하고 있는 기대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이 민법뿐만 아니라 법 전체에 흐르는 그 원칙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법률 관계에는 신뢰 신뢰하고 있는 거를 그 기대를 보호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뒤통수 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줄로 믿고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계약을 했고, 그런 줄 신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쭉 나가는데, 그걸 보호해야 된다. 그걸 어겨버리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이게 법 전체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이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신의칙. 기능이 있는데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 구체적인 특정.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을 당연하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는 특정. 법에서는 특정이란 말을 씁니다. 특정이 돼야 됩니다. 특정.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특정이 돼야 된다.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모양이 이렇게 딱 정해져야 된다. 특정이죠. 이렇게 특정이 되고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게 특정입니다. 누구 인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딱 특정이 된다고 그러죠. 특정이 돼야 됩니다. 뭐 우리 인터넷에 사진을 딱 올리면은 그 인터넷 쓰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그 사진을 올린 거 동시에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된다 이거죠. 그 법에서는 특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 특정을 하는 기능이 있다. 신의측이 기능이 있다. 당연하죠.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하고 그런 줄로 믿고 이렇게 권리 의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된다. 그리고 정확한 의무 내용이 확정이 된다. 당연하죠. 정확한 의무 내용이 확정이 된다. 그런 줄로 이제 믿고 그 의무를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권리 의무 내용이 수정 변경할 수 있다. 권리 의무 내용 수정 변경할 수 있죠. 신의측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측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서로 이렇게 믿고 계약한 대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갔는데 수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정이 변경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마땅히 수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의칙상 수정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법에. 신의칙상 수정이 된다. 신의칙상 그 계약은 변경이 될 수 있다. 신의칙상. 왜? 신의칙상. 아니, 그런 줄로 믿고 기대한 그런 상식적인 거예요. 신의칙은. 이렇게 법에서 말하는 상식. 그리고 모든 법 전체 질서에 흐르고 있는, 법에 흐르고 있는, 법 질서에 흐르고 있는 그런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그 기본 원리 상식상 수정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법이 그게 이 수정 변경 이 신식에서 나오는 거를 말하고요. 또 원리를 창설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창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창설을 할 수도 있다. 신의 측은 법률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돼야 되죠.
신의칙은 법률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한정해서 적용이 된다. 법 훈계를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신의칙은 당연하죠.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식적인 이 신의칙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상식적인 거예요. 신의칙은 그런 줄로 믿고 있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게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가야 된다. 신의칙상 그렇게 믿고 있는 대로 서로 상호 신의 성실 믿고 있는 대로 그게 성실히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 그 원리에서 이제 법률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신의칙의 원리를 보충적으로 이렇게 보충해서 적용을 한다 그 말이고요. 강행규범에 위반돼서는 강행규범이라는 것은 강행법규라는 것은 당사자 쌍방 각과 을이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입니다. 그러면 의사 표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너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미칩니다. 그 의사 표시와 그래서 사법 관계에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곧 법적인 효력입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강행법규라는 것은 너희들이 뭐라고 계약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지켜야지 된다 하는 게 강행규범입니다. 강행법규. 이게 뭐냐면 보통 어떤 걸 강행법규라고 하냐면 선량한 사회 풍속, 선량한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된 거. 사람들 너희들이 사적으로 뭘 하든 계약은 자유지만 선량한 사회 그런 풍속이나 사회 질서와 관련된 강행법규는 너희들이 어떤 그렇게 마음대로 임의대로 위반돼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예, 그리고 재정법보다 후순위 적용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재정법이 있으면 재정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재정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수단이잖아요. 신의칙 이 원리 상식적인 이 원리를 적용해서 재정법보다 후순위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상식적인 여기서 권리 의무 수정 변경도 될 수 있고 새로운 권리를 창설도 할 수 있고 이거의 신의칙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신의칙에 의해서 법률 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또 불합리할 경우에 신의칙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가 있냐?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런 판례가 있는데 땅이 있습니다. 어떤 갑의 땅이 있어요. 갑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세를 내서 건물이 잘 돼요. 갑이 배가 아팠나 봐요. 이만큼이 갑의 땅을 침범을 했어요. 을의 건물이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하고 지었나 봐요. 그래서 갑이 땅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갑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을 사라. 내 땅 사라. 을이 안 산다. 내가 왜 사야 되냐? 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 왜 사야 되나? 계속 갑이 을한테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팔려고. 안 산대요. 계속 자유니까 안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법대로 해. 내가 이거 재가지고 측량해가지고 측량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측량해보니까 정확히 해보니까 이만큼 넘어온 거예요. 이만큼이. 이 땅을 갑의 땅을 너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너 소송 걸었어. 너 이 건물 이거 너 다 이거 반환해. 이 건물 이거 다 무너뜨려서 내 땅 돌려내놔.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난감하게 됐죠.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넘어왔어요. 남의 땅에. 소유권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권리남용에 해당되더라. 이 판례가 있어요. 이 갑의 권리남용. 왜? 권리남용은 뭐냐? 이 사람 갑의 주관적인 그런 의도로 주관적인 판단과 의도로 상대방의 고통과 손해의 목적을 주기 위해서 열받아서 손해의 고통을 정당한 목적에 반했어요. 정당한 목적에 반해서 객관적인 사회질서에 위반돼서 설권적인 사회질서 그걸 무너뜨리라고 하면 되냐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질서에 위반되죠. 객관적으로 너무하죠. 그랬을 때 권리 행사 효과가 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네 땅이라고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네 땅이 맞긴 맞다. 네 땅이 맞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권리 행사가 제한이 된다. 그 전에 짓기 전에 네가 분명히 짓기 전에 했었어야 됐다. 이게 제한이 된다 이겁니다. 제한.
이 땅이 맞긴 맞는데 나중에 이게 오랜 세월이 가서 이 붕괴를 이게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신축할 그때가 오면은 그때 행사하더라도 지금은 얘가 전속하고 이 땅은 제한받는다. 이게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정당한 목적에 반한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게 권리 남용입니다. 이 소유권 권리를 남용했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았고 네 혼자 생각했다. 주관적이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통 손해 목적 상당한 목적이 아니었다. 목적에 반해. 이게 권리 남용의 금지의 원칙입니다. 권리 남용의 금지의 원칙. 또 이 신의칙의 원칙에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파생이 돼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파생되고 사정 변경의 원칙이 파생이 됩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이게 준엄하게 이런 원칙이 있죠.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원칙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 계약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죠. 원래부터 이 준엄한 원칙 여기에 반대되는 게 사정 변경. 계약이 사정이 있으면 변경이 될 수 있다.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정이 있을 때는 변경이 된다. 이런 원칙이 있다. 이것도 원칙이다. 이게 반대되는 원칙이죠. 이게 신의칙의 원칙에서 파생돼서 나온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왜? 아까 신의칙은 권리를 변경할 수도 있고 사정상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신의칙은 권리를 창설할 수도 있다. 그랬죠.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 사법상 기초가 되는 법률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이라고 그랬죠. 사법상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기초한 그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정이 거기서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어떤 급변 예견할 수 없어야 돼요. 사정이 크게 달라져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견할 수 없어야 돼요.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터무니없이 발생을 한다든가 계약을 어떤 무슨 상업 계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터무니없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손해가 너무 커요. 이런 상황. 그러면 그렇게 법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정변경 그런 너무한 거 해도 너무한 것들은 신의칙의 원칙이 있고 사정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고 뭐 해도 너무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적인 건 신의칙 법 전체에 흐르는 그런 지배 원리예요. 법 질서 원리입니다. 전체에 흐르는 법 질서 원리입니다. 그건데 그래서 사정 변경의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성질일 때 그리고 또 사정 변경의 결과로 당초 법률 효과가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이 당시에 이 사정 그대로 가면은 사정 변경 됐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그런 사정 변경이 됐을 때 크게 신의와 공평에 반하게 된다. 신의와 당초에 이런 사정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건데 이렇게 크게 너무 이렇게 공평하지도 않고 부당하다. 그렇게 처음에 믿었던 바하고 반한다. 이럴 때 사정 변경의 원칙상 그러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불이익 당사자는 해당 급부 그런 해당 급부의 계약 내용 그 내용 말하죠. 계약 내용 말하죠. 그거를 변경을 요청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이런 준엄한 원칙이 있는데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사정 변경 이게 신의칙에서 나온 겁니다. 신의칙에서 파생돼 나온 겁니다. 신의칙에서는 원래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남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엄밀히 적용한다. 우리 법에서는 국제법도 마찬가지. 신의칙 원리는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의칙 원칙,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은 부정적인데 판례가 부정적인데 세계적으로는 사정 변경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뭐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 팔고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하기로 내가 이민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민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정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 이거 계약 좀 파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물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우리 판례는 그 경우에는 개인 사정이다. 그 경우는 변경 안 된다. 이렇게 판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법학자들은 비판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당사자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몰랐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다. 그리고 너무 큰일 아니냐 이렇게 중대한 일을 그렇게 좀 사정 변경도 인정해줘라. 우리 판례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이거 네 개인 사정이다. 그런 거 몰랐어. 그 엄밀히 적용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너 어쩔 수 없이 뭐 인플레이션이 크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아무튼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사적인 사정도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예견을 할 수 없어서 그리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엄밀적 남용을 우려해서 예외적으로 엄밀히 적용해서 민법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인 계약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계속적인 거래잖아요. 어음 써주고 어음 결제하고 또 발주 넣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계약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사정이 생기면은 변경을 인정을 하는 판례가 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매매 단회적으로 그럴 때는 부정적인데 그렇다.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 여기서도 신의칙 관련해서 나온 거고 실효의 원칙. 권리 행사 효력이 상실한다.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권리 효력이 상실할 때 실입니다. 그 효력이 상실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 신의칙상 하도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줄로 믿고 있었다. 하지 않은 줄로. 근데 나중에 느닷없이 악의로. 법에서 악의는 뭐죠? 고의죠. 고의. 알면서. 이게 악입니다. 악의. 아냐 모르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악이에요. 악의. 법에서는 악의. 악의로 나중에 권리행사 내동 계속 하지 않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악의로 알면서 이 사람이 저렇게 믿고 있는 줄 알면서 권리행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악의로 보죠. 그러면은 안 된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너 권리 상실했다. 이게 실효의 원칙이라는 신의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줄 믿고 있는데 신의칙에서 모순행위도 그런 줄로 믿고 있는데 모순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법 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이 신의칙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법과 사회 강의는 여기서 종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